읽고 싶은 책을 콕 찍어 추천하는 이럴 땐 이런 책의 인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학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이 많아서 지금도 수학하면 솔직히 좀 거부 반응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수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모든 어떤 사고의 기초가 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수학적 사고 없이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수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어요. 수학에 대한 어떠한 좀 흥미를 복돋우고 좀 수학을 좀 가깝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수학을 좀 더 쉽게 우리의 삶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김남규 작가의 사랑의 묘약이란 책이에요. 이 책은 표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여운 형태의 일러스트, 그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주 얇은 분량의 책입니다. 시집들이 보통 이제 두꺼운 것들이 많진 않죠. 네. 특히 이제 김남규 작가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서 수학 교사를 상당히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학생들이 수학을 어떻게 어려워하고,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감각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어떤 수학 공식, 그리고 수학의 영역을 좀 재해석해서 좀 쉽고 우리 어떤 삶과 우리 주변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곱셈을 사랑한 정수 부분에서는 사랑을 바로 어떤 수학의 정수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문자를 품은 식은 방정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수학의 공식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 인생, 인간적인 관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와 나를 잇는 함수죠. 다양한 형태의 도형, 오케스트라, 그래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적으로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장 그대에게 가는 길에서는 다양한 각도, 그리고 점과 선과 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남과 이별,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과 마음의 모양,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을 이제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장에 그대 가득한 통계는 사랑이 피는 나무, 선택, 올인,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시를 통해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큰 어떤 영역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각각의 시들이 갖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고 그 안에서 이제 수학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이 책이 갖는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책은 어떤 내용 구성면에 있어서 좀 되게 신선한 부분이 있어요. 좌측에 시가 나오고요, 우측에 보면 이제 사포가 나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읽으시고 이 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표현하는 형태의 그림을 직접 그리셔서 이 그림과 시가 매칭이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보시면서 이 그림을 보고 이 시가 갖는 어떤 느낌, 그리고 이 시가 갖는 어떠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유추해 보면 상당히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이 시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김남규 작가의 시 세막이라고 해서 시를 세마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해석, 물론 이게 수학적으로만 해석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갖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을 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만 보면 난해할 수가 있는데, 시에 대한 어떤 사파, 그리고 사파와 함께 그 시에 대한 작가의 해석까지 같이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을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시를 좀 몇 가지만 읽어 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사랑계산법이라는 시입니다. 사랑계산법.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계산법이 덧셈이 아닌 곱셈임을 알게 되지. 서로의 마음 다 설렘은 기본이고 행복은 덤이라 곱셈이 주는 보너스야. 그러다 마음 같아지면 거듭 제곱되어 간단한 표현으로 아름다운
사랑이지. 혹시 짝사랑을 하고 있니? 마음 전해봐. 그에 있을 작은 마음도 너로 인해 깊어질 수 있으니. 사랑 계산법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했던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과 마음이 더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시너지가 생겨서 거의 이제 곱하기와 같은 형태의 이제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을 어떤 곱하기와 더하기의 차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짝사랑 한번 해보신 분들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은 그 사랑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0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이 아무리 곱해도 한쪽이 0이기 때문에 곱한 값은 0이다. 이러한 사랑의 형태를 더하기와 곱하기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흥미롭게 다가와서 중학생이나 뭐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더하기와 곱하기를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인 어떠한 증감의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더하기와 곱하기를 적용해서 해석한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다른 시도 한번 추천을 좀 해 드린다면요, 이 책의 큰 타이틀이죠. 사랑의 묘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의 묘약. 사랑과 미움은 방향이 다를 뿐 같은 크기를 갖고 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플러스를 떼어내도 여전히 사랑스럽지만 미워하는 마음에서 마이너스를 떼어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랑을 미움으로 바꿀 미움의 묘약은 필요 없다. 하지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사랑의 묘약은 있다. 관심, 이해, 배려 또는 절대값.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서로 좋아하면 플러스와 플러스이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나도 계속 플러스지만,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 만나게 되면 그 마이너스가 사라지게 되죠. 인간의 감정의 문제를 아주 단순한 더하기와 빼기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려면 그 사랑의 마음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움의 마음을 제거하는 것, 없애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줬던 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관심, 이해, 배려 또는 절대값이 사랑의 묘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언제나 양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과 배려, 절대값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은 늘 우리에게는 양수, 즉 도움이 되고 우리 삶을 혹은 우리의 어떤 관계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저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력서라는 시입니다. 성명 김남규, 성별 X, 학력 Y대학교 졸업. 두 문자 XY의 값에 따라 이력서의 값이 달라지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시는 어떻게 보면 X와 Y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이 매겨지는 현대 사회의 실태를 아주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사회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조건, 그리고 뭐 스펙,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학교를 나왔는지에 대한 학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데, 사실 경험을 좀 해보고 한 사람을 오랜 기간 동안 알게 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측면도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성품이라든가 인격,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평가받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내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시인의 바람을 읽을 수가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남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만남. 공간에 사는 우리는 가끔 운명 같은 만남을 한다. 공간에 있는 두 산은 만나는 일이 거의 드물지만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났다. 공간에 사는 우리는 매일 운명 같은 만남을 한다. 실제로 이 두 직선은, 이렇게 두 직선은 절대 만날 수가 없죠. 두 직선이 평면에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둥글죠. 두 직선이 둥근 지구에서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만나게 되고요.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선들이 교차되는 삶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다양한 시들은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고 하는, 공식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 기호라고 하는 단순하고 복잡한 형태의 수학을 우리의 주변의 것들과 같이 해석을 해서 좀 더 흥미롭게 수학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친근감 있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어떤 삶과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이해하는데 좋은 어떤 매개가 될 수가 있겠구나. 역시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간 사고의 한 부분이고, 결국 인간 사고의 부분을 통해서 사람이란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더 거창하게 인간까지 안 가더라도 나와 우리 주변의 어떤 사회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흥미롭게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정도 수학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아주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학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보내드리고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좀 친숙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수학을 시로 표현한 김남규 작가의 사랑의 요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파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시에 대한 해석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다든가 다른 각도에서 수학을 접해보고 싶은 분에게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